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김지선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자동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그 중에서도 아마 RPA 도입을 준비하시거나 고민하시는 분이 제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분야 글로벌 전문 기업인 블루프리즘과 함께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RPA를 도입할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준원 블루프리즘 코리아 지사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루프리즘 코리아 지사장 이준원입니다. 블루프리즘 코리아는 올해 초에 지사를 처음 설립했습니다. 글로벌리는 블루프리즘이 RPA를 가장 먼저 시작한 업체지만 국내에는 약간 후발 업체로서 몇 번의 온라인 이벤트 기사를 통해서 블루프리즘에 대해서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네, 오늘은 블루프리즘 클라우드라는 사스 형태의 자동화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발표를 하는 동안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추후에 뽑아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추후에 설문조사도 진행이 될 텐데요. 이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완전 관리형 사스 기반의 지능형 자동화 플랫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블루프리즘은 엔터프라이즈 등급 자동화 플랫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엔터프라이즈 등급 지능형 자동화 플랫폼이 사스 형태로 제공될 때 그 특징 및 장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프리즘은 자동화 도입 전략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사스 기반으로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스 기반 지능형 자동화 플랫폼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플랫폼의 논리적 구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능형 자동화 플랫폼은 우선 그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들과 협업하는 디지털 워커, 런타임 리소스가 있고요. 또 블루프리즘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해서 디지털 워커의 업무를 할당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서버가 있습니다. 또 그 워크 스케줄이나 워크 큐 이런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MS SQL 서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논리적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구축되는지에 따라서 클라우드에 호스팅될 수도 있고 사스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자동화 플랫폼의 논리적 구성을 실제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기업의 환경, 인력 구성,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프레미스로 구축한다면 사내의 상면 확보, 전원, 하드웨어 서버 용량 산정 및 구매, OS, 상용 소프트웨어 설치, 자동화 플랫폼 설치, 업데이트 보안 등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할 수 있으나 그만큼 준비의 전문성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운영 오버헤드가 크며 운영 실수 등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애저나 AWS, 오라클 클라우드 등 상용 IaaS에 호스팅하면 클라우드 이용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용량 산정 및 클라우드 계약, 자동화 플랫폼 설치, 업데이트, 보안, 운영 책임은 기업이 직접 져야 합니다. 사스 형태의 블루프리즘 클라우드는 자동화 플랫폼 설치, 최신 상태 유지, 인프라 운영, 보안, 장애 및 위험 관리, 다양한 AI, ML 플랫폼과 연결성 확보 등을 블루프리즘이 모두 책임지고 기업은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개발, 운용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블루프리즘 클라우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가트너의 자동화 시장 전망 통계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에는 대기업의 자동화 도입 비율이 약 55%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빠르게 성장하여 2022년 말까지 90% 이상의 대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자동화 플랫폼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까지 대기업은
현재 자동화 적용 범위를 3배까지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024년까지 새로 늘어나는 자동화 용량의 20%는 애저 서비스, 즉 SaaS 형태로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뭐 쭉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RPA 시장에 최근에 이 클라우드 RPA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클라우드 RPA, 이 SaaS용 RPA가 과연 좀 어떤 것인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이 RPA 여러 업체들 중에서도 블루프리즘이 특히 이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가장 먼저 좀 투자를 해왔고 네. 기술을 좀 축적해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네, 맞습니다. 클라우드라는 용어나 이제 SaaS라는 용어는 이미 이제 많이 익숙해진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동화 플랫폼을 SaaS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아직 국내에는 생소한 개념이고요. 블루프리즘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블루프리즘 그 자동화 플랫폼 엔진을 가지고 클라우드에서 SaaS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소토놈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소토노미가 2013년부터 SaaS 형태로 자동화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나 툴,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개발해 오고 있었는데 2019년에 블루프리즘이 다시 그 소토노미라는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이 클라우드에 대한 역량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프리즘은 기존의 이메일이 온프레미스 서버에서 SaaS 형태로 넘어가고 세일즈포스 같은 그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들이 SaaS 형태로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듯이 자동화 플랫폼 역시 SaaS 형태로 제공했을 때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쪽에 많은 투자와 마케팅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은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제 SaaS RPA 분야에서 가장 이제 그런 노하우와 그리고 이제 기술력을 보유한 블루프리즘은 과연 어떤 그 서비스를 좀 선보이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네. 블루프리즘 클라우드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네. 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블루프리즘 클라우드는 SaaS 형태의 지능형 자동화 플랫폼을 부르는 고유 명사입니다. 본격적으로 블루프리즘 클라우드, 즉 SaaS 기반의 지능형 자동화 플랫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자동화 플랫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만약에 자체 구축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서버를 과연 얼마나 사야 할지, 어떤 용량으로 사야 할지, 또 상면을 어떻게 확보할지. 이 자동화 플랫폼 안에는 DB가 들어있는데 MS SQL 서버 DB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지, 또 구축한 인프라에 보안 위협은 없는지,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만일 네트워크나 서버가 다운되면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지, 이런 업무를 수행할 직원이 퇴사하면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자동화 업무 프로세스의 일부에 AI를 적용하고 싶은데 또 어떻게 설치하고 또 기존 시스템과 연동해야 할지, 이런 고민들을 다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블루프리즘 클라우드는 이런 골치 아픈 업무를 대부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블루프리즘 클라우드는 고객이 자사의 비즈니스에만 집중하고 그 자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자동화해야 할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 블루프리즘 클라우드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호스팅, 관리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의 패키지에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화 엔진에 더해 OCR, AI, 오케스트레이션 등 지능형 자동화를 위한 모든 기능을 턴키 방식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호스팅 가능하고 높은 가용성을 제공하는 MS 애주어 기반의 서비스이며 인프라를 포함한 모든 운영 관련 기능을 블루프리즘이 대신해 주므로 보안, 설치, 업데이트, 일일 점검 등을 고객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블루프리즘이 하는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블루프리즘은 전반적인 운영을 해주고요. 또 어떤 소프트웨어의 릴리스, 버전 관리를 해주고요. 또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변경하거나 어떤 구성의 변경이 있을 때 그것을 관리해 줍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한 창구를 통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클라우드에 문제가 생기건 플랫폼에 문제가 생기건 혹시 또 다른 어떤 DB의 성능에 문제가 생기건 이런 문제를 하나의 창구를 통해서 고객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보안과 관련해서도 어떤 보안에 이슈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시 해결을 하고요. 또 클라우드에 접근하는 그 액세스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최고의 보안 상태에서 또 최고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물론 뭐 OS에 새로운 보안 패치가 나온다거나 하는 문제도 고객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블루프리즘이 직접 제공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은 고객이 자신의 비즈니스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자는 근본적인 블루프리즘의 원칙에 맞춰서 설계된 것입니다. 이 원칙이 뭐 간단하게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fully management가 이제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고객이 전체 이 자동화 플랫폼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오버헤드를 잊어버리고 그 고객의 비즈니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의 모든 기능을 풀리 매니지 해주겠다는 것이 블루프리즘의 기본 원칙입니다. 네, 이 그림이 블루프리즘이 제공하는 거의 모든 기능을 하나의 그림에 표현한 그림입니다. 먼저 이 가장 우측에 상단에 보면은 인텔리전트 디지털 워커라는 실제로 그 디지털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디지털 워커인데요. 이 디지털 워커는 번역, 또 자연어 처리, 자연어 이해, 컴퓨터 비전, 뭐 다양한 AI 스킬과 연동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툴을 다룰 수 있는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직원은 또 인간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제공하는데요. 뭐 이메일, 채팅, SMS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인간과 협업을 하기도 하고요. OCR을 통해서 인간이 만든 다큐멘트를 이해하고 또 거기에서 정보를 추출해서 DB에 넣거나 아니면 어떤 업무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그런 콜라보레이션 채널을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또 중앙에 IA다라고 하는 것은 그 디지털 워커를 최적의 업무에 할당하고 또 제대로 업무가 진행되는지 관장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핵심 컨트롤 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머신러닝과 AI 기술을 접목해서 그 인텔리전트 디지털 워커가 늘어나더라도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를 스케줄하고 할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왼쪽에 허브라는 기능은 그 전체적으로 자동화 플랫폼이 돌아가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형태로 어떤 디지털 워커가 어떤 업무를 성공적으로 했는지, 실패했는지, 또 어떤 그 운영 로그가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는 와이어프레이머라고 하는 또 블루프리즘 디지털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 자동화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기 위한 디자인 툴을 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턴키 형태로 제공됨으로써 가장 효율적으로 기업이 자동화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자사의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턴키 제공이 되기도 하지만 또 그 고객에 따라서 원하는 기능들만을 또 특화하거나 골라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저희가 그 디지털 워커의 가격 정책하고 어찌 보면 이제 연관이 되는 질문이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업체는 이 소프트웨어 모듈별로 가격을 산정해서 어떤 이제 고객이 취사 선택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그 방식도 장점이 있겠지만 저희의 기본 원칙은 디지털 워커가 미래의 조직에서 인간과 같이 어우러져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기업이 인력을 이제 아주 유연하게 인력을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없는 데 반해서 그 기업의 업무는 상당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디지털 워커는 아웃소싱하는 그 외주 인력이라고 볼 수 있도록 저희는 설계를 합니다. 또 가격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디지털 워커 하나는 1년에 예를 들면 연봉 얼마짜리 디지털 워커, 직원 한 사람 이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이 디지털 워커의 라이센스를 구매한 고객이라면 이 어떠한 기능이든지 별도의 비용이 없이 취사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저희로서는 그 가격 정책을 가장 간단하게 해야 이게 직원처럼 기업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사용하던 거에 비해서 내가 이런 기능이 필요하면 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비용 또 히든 코스트들이 자꾸 나오면 디지털 워커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간단한 가격 정책을 가져가고 또 그 대신 풍부한 기능은 같이 턴키 형식으로 제공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인텔리전트 디지털 워커가 이제 새로운 기능을 뭐 예를 들면 새로운 어떤 클라우드의 새로운 서비스, 뭐 자연어 처리라든지 어떤 인지 기반의 서비스가 새롭게 나왔다고 했을 때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워커는 그 서비스와 미리 빌트인 통합되어 있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호 연결에 관련된 비용은 받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물론 그 해당 서비스를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은 이제 그 업체와 정산을 해야 되겠지만요. 네. 네, 지금까지 블루 프리즘 클라우드에 대한 이제 기본 원칙을 설명을 드렸고요. 블루 프리즘 클라우드 SaaS의 베네핏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블루 프리즘 클라우드는 똑똑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트인 AI, 여러 가지 AI 기능들이 미리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은 뭐 어떤 AI를 써야 할지, 어떻게 다운로드 받아야 될지, 기존 시스템과 어떻게 상호 연동해야 될지 이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그 AI가 미리 탑재된 디지털 워커를 사용하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똑똑한 디지털 워커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저희 디지털 워커는 성능이 매우 빨라서 그 즉각적인 응답 시간을 제공하며 또 만약에 계약을 하면 그 계약한 당일부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스케일러빌리티 측면에서 보면 언제 어디서나 가용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또 서비스 품질이나 어떤 서비스 레벨을, 서비스 수준을 항상 보장해드리고 또 아주 간단하게 이 디지털 워커가 업무 간의 전환이 되도록 하는 그런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안 측면에서도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VPN을 통해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과 디지털 워커가 상호 연동이 되고 또 역할이나 어떤 필요에 따른 액세스 컨트롤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보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똑똑한 디지털 워커 측면에서 보면 블루 프리즘은 디지털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고유의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OCR, NLP, 뭐 컴퓨터 비전 등 거의 모든 디지털 워커가 상호 연동할 수 있는 또 예를 들면 SAP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업용 애플리케이션들이나 BI 툴에 관련된 그 BI 툴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나 아니면 해당 툴이 직접 디지털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마켓플레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은 그러한 기능들을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그 고객의 업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게 되고요. 블루 프리즘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러한 그 디지털 익스체인지에 있는 거의 모든 기능들이 즉시 통합이 되어 있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들은 또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 마켓에 나타나면 이 디지털 익스체인지에 새로운 기능들을 또 추가해서 또 고객은 또 최선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블루 프리즘의 디지털 워커는 결국은 가장 똑똑한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장표에 있는 것은 그 블루 프리즘의 디지털 익스체인지에 등록된 수많은 AI나 코그니티브 서비스의 일부 샘플입니다. 고객은 최고의 기술을 필요에 따라 골라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어베일러빌리티와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루프리즘 클라우드는 계약한 즉시 내가 서버를 구축하지 않아도 되고 OS를 깔고 소프트웨어를 새로 깔지 않아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또 운용 중에 자동화 수요가 늘어나면 아주 쉽고 빠르게 확장할 수 있고 전 세계 어디서나 이런 블루프리즘 자동화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워커는 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아주 유연하게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업무 부하를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퍼포먼스, 성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블루프리즘은 여러 자동화 플랫폼이 나와 있지만 20년 동안 업계에서 그 피드백을 받고 갈고 닦은 그런 성능으로 즉각적인 리스폰스 타임을 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굉장히 높은 트랜잭션 레이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워커가 이 전략이나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디지털 워커가 여러 가지 부서에서 일어나는 업무에 쉽게 업무를 전환해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라이센스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모든 기능이나 개발 도구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 TCO 측면에서 가장 강점이 있는 자동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강점 중에 그러니까 뭐 어떤 소프트웨어 설치라든지 하드웨어 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의 가장 또 네. 강점이기도 한데 네. 그렇게 되면 비용 절감도 있지만 사실 시간 단축, 빠른 시간 안에 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그 블루프리즘 클라우드를 이용해 가지고 구축을 하게 된다고 하면 네. 한 어느 정도의 시간 혹은 기간이라고 한다면은 뭐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가요? 이제 자동화 플랫폼을 사실 구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드는 시간의 상당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자동화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것인지 결정하고, 또 그 자동화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하는데 이제 상당 시간이 들고요. 또 그 자동화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나서도 실제로 그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버, DB 용량, 이런 것들을 설계해서 IaaS 클라우드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사내에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서버를 구매하고 발주하고 그 전달받은 서버에 OS를 설치하고 또 블루프리즘 클라우드를 설치하고 DB하고 연동하고 이런 기간이 상당한 시간이 드는데 이제 그런데 걸리는 시간은 없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그 자동화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나서 당장 내일부터 쓰겠다 하면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 업무 프로세스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지만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데 이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TCO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기업에서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은 뭔가 자동화 로봇이 멈추거나 아니면 자동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 클라우드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어떤 서버가 잠깐 다운된 건 아닌지, 어플리케이션하고 연동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전문성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거의 대부분 블루프리즘 해결할 수 있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디지털 워커스를 증설을 했는데,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디지털 워커를 증설을 하면 거기에 맞게 필요한 인프라나 최적의 리소스를 설계해서 할당해주는 역할을 블루프리즘 본사에서 직접 수행해주는 겁니다. 네, 이 사스 형태의 서비스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아마 첫 번째 그 걸림돌 아니면 그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마 보안 문제일 것입니다. 사실은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메일조차도 사스 형태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메일을 쓰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가 다 사라졌죠. 또 뭐 예를 들면 세일즈포스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기업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영업 정보들이 모두 들어있지만 사스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동화 플랫폼은 이 사스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그 보안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블루프리즘은 우선 이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이 자동화 플랫폼과 엔터프라이즈 사이에 VPN으로 안전한 연결을 보장하고 있고요. 또 이 블루프리즘 디지털 워커에 접근하기 위한 이 어떤 모니터링을 위한 아니면 스케줄링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블루프리즘 디지털 워커나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접근할 때 그 역할에 따른 액세스 컨트롤 함에 따라서 불필요한 공격이나 이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 국내에는 아직 그 사스 형태의 자동화 플랫폼이 생소한 개념이지만 해외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사스 형태의 자동화 플랫폼이 늘고 있고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이 사스 형태의 자동화 플랫폼을 적용하기 위해서 블루프리즘은 베라코드 인증 또 PCI DSS와 같은 그 카드 회사에 필요한 산업계에서 필요한 그런 그 데이터 시큐리티 스탠다드를 이미 확보하고 있고요. 또 HIPAA, SACS 이와 같은 그 업계에 필요로 하는 보안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나중에 그 사스 형태의 자동화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걸로 기대하고 있는 금융회사들도 사스 형태의 그 블루프리즘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있고요. 또 공공기관에서도 일부 블루프리즘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다음 블루프리즘 클라우드 아키텍처인데 그 보안 관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 장표를 포함을 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 큰 박스가 하나의 고객에 할당되어 있는 그 VM 리소스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어떤 특정 고객에 필요한 DB, 디지털 워커,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필요한 모든 그 자원들은 다른 고객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고객에 전용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고객 간의 어떤 정보가 공유된다거나 이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의 커스터머 네트워크와는 말씀드린 대로 VPN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VPN 뒷단에도 다양한 단계의 그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액세스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워커에 접근하기 위한 포트나 아니면 어떤 트래픽 패턴 이런 것들 외에는 모두 차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다양한 단계의 보안 툴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리모트 서포트나 어떤 그 스케줄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접근을 할 때 이 왼쪽 아래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기능만 열어줄 수 있게 그 액세스 컨트롤하는 서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블루프리즘 클라우드는 그 사내에 구축한 서버 못지않게 전용의 데디케이트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그 자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은 여러 단계의 보안 방식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그런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설명드린 허브라고 했던 그 디지털 워크포스를 관리하기 위한 허브가 있는데 디지털 워커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디지털 워커를 도입해야 할지 아니면 디지털 워커가 충분히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런 그 전략적, 전술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이 허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IA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관리자, 슈퍼바이저인데요. AI 기능을 접목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디지털 워커를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디지털 워커가 두세 개, 다섯 개 이 정도라면은 사람이 최적의 업무에 할당할 수 있겠지만 디지털 워커가 많아지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오버헤드가 급격하게 커집니다. 아이에이다는 AI 기반의 관리자로서 자동으로 디지털 워커의 최적의 업무를 할당하고 디지털 워커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이에이다는 워크 큐에 있는 업무의 마감 시한, 또 수행 소요 시간 이런 것들을 자체 학습해서 최적의 작업 스케줄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또 이는 이제 사람이 수작업으로 스케줄 작업을 하는 어려움과 노력을 줄여주고 자동화 플랫폼으로부터 최대의 효용을 끌어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블루프리즘이 타 경쟁사에 비해서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블루프리즘 클라우드는 이미 이제 시장에서 검증된 그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툴로서 자리 잡고 있고요. 최근에 블루프리즘은 컨섬션 베이스드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새로운 요금 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개 기업에는 계절성 업무 폭주 현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월말에 항상 바쁘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기말에 바쁘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때 유연하게 인력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마다 어떤 외주 인력을 들인다거나 그 외주 인력을 또 교육을 시켜서 업무를 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에 대한 해법이 디지털 워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업무 폭주 때문에 1년 단위로 디지털 워커를 추가 계약하는 것이 또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블루프리즘은 업계 최초로 디지털 워커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또 사용한 대가만 지불하면 되는 과금 체계를 제공합니다. 이미 블루프리즘 클라우드 고객인 경우에 일시적 업무 폭주를 수용함에 있어서 인프라 확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워커를 늘리려면 어떤 서버를 확장해야 될지, DB가 느려지는 것은 아닐지 이런 고민할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연단위 비용 뭐 이런 고민을 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필요한 만큼 디지털 워커를 사용하고 또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이제 그런 컨섬션 베이스드 프라이싱이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거의 한 20분, 15분가량 이제 이 블루프리즘 클라우드에 대해서 정말 핵심적인 이제 기능들을 좀 살펴봤었던 것 같은데요. 네. 뭐 지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여러 RPA 뭐 요새 클라우드 많이 얘기하지만 무늬만 클라우드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 사스형 그 RPA 모델을 지금 좀 뭐 정보를 좀 얻지 않았나 싶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또 말씀해 주셨던 이런 과금 체계가 지금 굉장히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이셨을 것 같은데 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게 사실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뭐 업계 최초라고 말씀도 해주셨지만 최근에 발표됐던 이 블루프리즘의 과금 체계는 굉장히 조금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RPA 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업무 자동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또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업무 자동화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좀 높일 수 있을까 혹은 어떤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블루프리즘 같은 경우는 뭐 이 클라우드 분야에서도 이제 뛰어나긴 하지만 또 글로벌리하게 거의 이제 탑 3 안에 드는 또 이제 RPA 업체이기도 하다 보니까 많은 노하우를 또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런 가치들을 좀 높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쉽지 않은 내용이기도 한데요. 되게 이제 자동화 플랫폼이 이 업계에 알려진 것은 이제 블루프리즘이 처음 만들어진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2001년도에 시작된 것은 은행 업무 중에 그 뭐 단순한 전표를 처리하거나 이런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지난 20년 동안 블루프리즘은 정말 모든 산업계의 모든 그 이제 다양한 기업들과 이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가치 창출 단계를 3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기업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디지털 워크를 통해서 그걸 빠르게 한다든지, 또 하루에 8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또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은 좀 실수가 잦은 이제 그런 업무들을 디지털 워커가 수행함으로써 지치지 않고 24시간 계속 일하고 에러 없이 실수 없이 일을 하는 이제 디지털 워커를 적용함으로써 이제 고객이 아주 쉽게 첫 번째 가치 파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효용성과 생산성 측면에서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가치 파도가 더해져야 기업의 밸류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특히 비즈니스 퍼포먼스, 어떤 각 기업마다 기업의 성과 아니면 KPI들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단순히 어떤 단순 작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디지털 워커를 자동화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에러를 줄일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어떤 실제로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마 모든 기업들이 AI나 머신러닝도 고민하실 거고, 다양한 기술도 고민하실 텐데, 이제 디지털 워커가 이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람과 달리 무한한 기능들과 연동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자동화 플랫폼을 고민하고 디지털 워커라고 하는 이 로봇을 고민할 때 사람하고 다른 특징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치지 않고 실수 없이 일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기능이고, 그게 웨이브 1에 적용됐던 기능이라면, 웨이브 2에서는 이제 기업이 예를 들면 IBM 왓슨이라든지 구글의 텐서플로우를 내가 적용하고 싶다. 텐서플로우를 다운받아도 당장 뭘 해야 될지 고민되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또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와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기업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가져다가 정제해서 텐서플로우에 적용하고 그 어떤 결과를 뽑아내고 학습시키고 이런 일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 워커가 채워줄 때 높은 가치가 높은 인력의 반복적인 업무들로부터 해방시켜줌으로써 비즈니스 퍼포먼스가 아주 높아지고 아주 쉽게 AI나 머신러닝, 빅데이터를 적용해서 기업의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웨이브 2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웨이브 3로 가면 이제 기업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웨이브 3는 아직은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은 콜센터 같은 데에서도 기존에는 콜센터 직원을 처음에 채용하면 3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고 또 콜센터에 적용하고, 또 이 콜센터 업무가 너무 복잡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실수도 잦고 또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직률도 높고 이런 업체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 콜센터 직원이 고객의 응대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어떤 업무를 받고 이런 역할을 디지털 워커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 방식을 바꾸면 이제 비즈니스 퍼포먼스도 바뀌고 이 콜센터 직원들의 이직률도 낮아지고 그 행복도도 올라가고, 또 콜센터 직원을 교육시키는 데 드는 시간도 3개월이 아니라 이틀 정도로 줄어든다든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비즈니스 자체가 아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느끼는 그런 응대 시간이 줄어들면 고객의 익스피리언스도, 경험도 달라지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비즈니스 자체가 변환이 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웨이브 3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 프리즘 클라우드는 이와 같은 고객이 웨이브 1에서 웨이브 2, 3로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게 이 자동화 플랫폼을 적용했을 때 가치를 되찾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빠르게 할수록 이 어떤 피드백 받고 사이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이런 플랫폼 자체가 업그레이드 하거나 이런 부분을 고객이 신경 쓰지도 않고 원 플랫폼, 원 벤더, 어디에 문제가 생기거나 블루 프리즘과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한 업계의 스탠다드를 지키고 있고요. 또
그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디제스터 리커버리,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것, 또 그 자동화 플랫폼의 니즈는 지속적으로 변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의 기업은 이 업무 부하의 플럭추에이션이 매우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그 인력 수급은 점점 덜 유연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야근도 가능하고 또 쉽게 외주 인력을 쓰고 했다면, 이제 최근에는 뭐 주 52시간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인력에 대한 유연성은 더 떨어지는 데 반해서 그 업무 부하는 빠르게 변하는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르게 스케일링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블루프리즘 클라우드 디지털 워커가 되겠습니다. 네, 이쯤 되면 다들 또 궁금하신 게, 그렇다면 실제로 좀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그런 사례들이 가장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뭐 블루프리즘 사례가 워낙 많기도 하지만 오늘 몇 가지 사례도 이어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이자 글로벌, 요즘 그 코로나 백신 때문에 유명해진 화이자에 대한 사례인데요. 화이자에서는 정말 수많은 신약이 매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개발됨에 따라서 시장에 내놓기까지는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프로세스가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TV 광고나 어떤 그 프로모션 자료를 제작할 때, 그 관련 국내 법 및 그런 다양한 그 사내 규제 같은 것들을, 그 규제를 어기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메디슨 닥터들이 이러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데, 이를 위한 자료를 모으고 또 이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많은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또 실수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화이자는 이러한 그 MD의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해서 디지털 워커가 MD 업무를 도울 수 있도록, 디지털 워커가 그 각국의 규제와 법률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분석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는 규제와 업무를 분석을 하고, 또 그동안 그 MD가 판단했던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해서 최적의 그 제안을 MD한테 주고, MD는 그 내용들을 판단하고 쉽게 이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MD의 3만 시간 정도를 적용한 첫 해에 3만 시간을 절약해 주었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전표 처리를 하거나 단순히 데이터 입력을 하는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그 메디슨 닥터의 3만 시간이라는 점에서 이 점점 더 가치 있는 업무를 디지털 워커가 해줌으로써 그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업무 만족도나 업무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또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이 디지털 워커가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OCR, 또 자연어 이해, 또 그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하기 위한 AI 엔진 이런 것들과 연동해서 그런 그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앞선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트랜스 유니온이라고 하는 그 신용평가 회사에서 로봇 사원을 한 50여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각각의 로봇이, 각각의 디지털 워커는 대출 서류 심사, 데이터 입력 등 특정 업무를 맡았습니다. 근데 시간대별로 서로 다른 업무로 그 부하가 폭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로봇은 놀고 어떤 로봇은 업무 과부하가 걸려서 일을 제때 끝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스케줄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사람으로 이루어진 팀을 구성해서 안간힘을 써서 이제 스케줄을 관리했는데, 이 디지털 워커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트랜스 유니온은 아까 말씀드린 AI 기반의 관리자인 아이에이다를 투입해서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그 스케줄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의 75%를 감소시키고 전체적으로 34%의 업무 효율을 증가시키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블루프리즘의 비전은 미래의 업무 직장이 아니면 조직이 어떤 형태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인간과 디지털 워커가 공존하는 그런 미래 조직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제 업무 부하의 변동에 맞춰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하고 또 적당한 역량을 갖춘 외주 인력을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블루프리즘의 디지털 워커는 이와 같은 인적 자원 변동에 버퍼가 되어줄 수 있고요. 특히 사스 방식의 블루프리즘 클라우드는 거의 즉각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늘리고 줄이는 그런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반복적이고 지겨운 일로부터 인간을 해방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또 이직률이 낮아지며 더 창의적이고 변화 관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AI, ML, 또 빅데이터 등 신기술은 미래 조직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되고 있는데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를 모아서 AI, ML에 전달하고 또 학습하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디지털 워커가 함으로써 기업이 그 경쟁력을 가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블루프리즘 클라우드는 항상 최신의 기술과 통합되어 고객이 즉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블루프리즘 클라우드는 정형화된 업무를 자동화하고 또 새로운 기술 도입을 쉽게 하며 인간이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사스 기반의 지능형 자동화 플랫폼의 장점을 조금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의 지사장님께서 한 45분가량 이제 발표를 쭉 해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 이번에 클라우드 RPA 그리고 이제 블루프리즘 클라우드가 어떤 이제 제품이고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많이 이제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재밌었던 게 그 마지막 사례 중에 그 트랜스 유니온이었나요? 거기서 역시 로봇 세계에서도 노는 로봇은 볼 수가 없는 거구나, 두고 볼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게 좀 재밌었는데 질문을 제가 지금 주신 것들을 좀 뽑아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질문을 보니까 오늘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한 분씩 질문을 남기신 것 같아요. 그만큼 질문이 굉장하게 네.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중복되면서도 조금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실 만한 질문들을 좀 꼽아서 남은 시간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온프레미스 자동화와 이 사스형 자동화 서비스가 이 운영 측면에서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좀 주셨거든요. 네. 제가 오늘 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온프레미스로 자동화 플랫폼을 구축하려면 이 하드웨어 서버로부터 모든 OS 소프트웨어 설치까지 설치 운영 이 모든 것을 이제 직접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증설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 이제 그걸 직접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블루프리즘이 직접 해준다는 블루프리즘이 해주기 때문에 고객은 자동화에 또 자신의 비즈니스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고요. 또 하나는 그 자동화, 사스형 자동화에서는 그 다양한 AI나 머신러닝 기술들을 미리 필요할 만한 기술들을 미리 통합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프레미스에서 이제 자동화 플랫폼을 운영하다가 뭐 AI나 머신러닝,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내가 적용하고자 했을 때 고민해야 될 사항들을 상당 부분 미리 통합해 놓고 즉시 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오늘 사스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때문에 뭐 당연히 이 사스 질문을 말씀드리면 이 사스 기반이라고 한다면은 뭐 AWS라든지 애저 같은 이런 여러 그 CSP사들의 그 인프라 위에도 좀 올리는 게 가능한지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블루프리즘 제품을 보면 블루프리즘 엔터프라이즈하고 블루프리즘 클라우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블루프리즘 클라우드는 사스 형식으로 블루프리즘이 모든 그 플랫폼하고 그 소프트웨어 및 OS 모든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위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블루프리즘 클라우드는 애저 위에서 돌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 세계 어떤 애저 플랫폼에서도 이제 저희 그 플랫폼, 블루프리즘 클라우드 플랫폼이 돌아가는 방식이고요. 블루프리즘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구축형 소프트웨어입니다. 엔진이죠. 그 블루프리즘 엔터프라이즈는 그 사내에 구축하실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AWS나 오라클 클라우드나 애저 같은 그 모든 CSP사의 인프라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은 얻을 수 있지만, 만약에 혹시 뭐 그런 일은 많지는 않겠지만 문제가 생긴다면
클라우드에는 문제가 없는지, 클라우드 증설은 더 해야 되는 건 아닌지, 뭐가 다운이 된다면 VM으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은 이제 직접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IaaS에 호스팅한 경우하고 SaaS 방식하고의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프레미스로 하는 것보다는 IaaS 클라우드에 호스팅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점들은 덜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aaS 방식보다는 조금 더 고민하실 문제들이, 신경 쓰셔야 될 문제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프리즘 클라우드하고 블루프리즘 엔터프라이즈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블루프리즘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훨씬 더 간편하고 이제 관리 포인트들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죠. 관리 포인트를 아예 없애는 게 네. 목표입니다. 사실은 그 고객은 그냥 자동화,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계해서 자동화를 적용할지만 고민하고, 그 위에 백그라운드 관리 포인트는 모두 블루프리즘이 책임지는 그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좀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이 RPA 개발 툴과 RPA 수행 로봇의 위치도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고객사에서는 라이선스만 확보하면 되는 건지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고객사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블루프리즘 클라우드의 라이센스를 구매하시면, 거기에 뭐 RPA 개발 툴은 사실은 뭐 어디서 개발할 수도 있지만, RPA 수행 로봇도 전부 SaaS 그 인프라 안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하고 연동이 필요하면, 그 연동을 하기 위해서 VPN을 통해서 SaaS, MS 애저에서 돌아가고 있는 수행 로봇하고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VPN을 통해서 상호 연동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RPA가 워낙 또 여러 제품이 있다 보니까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 타사의 유사한 기능을 지닌 제품과 비교를 했었을 때 이 블루프리즘의 차별화된 좀 장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블루프리즘이 사실 RPA 시장을 맨 처음 만들고 선도하고 있지만, 지금 사실 여러 업체들이, 이제 국내 업체들까지 이제 많은 기능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블루프리즘이 좀 차별화됐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동안, 오늘 발표 주제는 아니지만 그동안 설명드렸던 거는, 저희가 이제 중앙집중적으로 그 디지털 워커의 풀 형태로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유연하게 전환해 가면서 블루프리즘의 디지털 워커의 효율성을 가장 높일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디지털 워커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각각 수행한 로그들을 오딧 감사 로그라고 하는데, 그 감사 로그를 철저하게 저장하고 보안에 맞게 저장을 해서 고객이 없애거나 운영자가 없애거나 변경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장점이 이제 타사에 대비해서 조금 더 큰 장점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자동화 플랫폼이 클라우드 형태로 갔을 때 많은 고객들한테 많은 장점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클라우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클라우드, SaaS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물론 이제 비슷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부터 이제 구축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블루프리즘 클라우드라는 서비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외에도 그 블루프리즘 엔터프라이즈를 가지고 SaaS 형태로 서비스를 하는 또 다른 업체들도 이미 존재합니다. 그래서 블루프리즘이 SaaS에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기능적 한계를 보완하고, 또 SaaS로 돌아갈 때 필요한 툴과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업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면 이제 또 다들 궁금해하시는 이제 과금 방식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데, 뭐 간단한 질문이긴 한데, 네. 이 블루프리즘은 클라우드 과금 방식에다가 애저 클라우드 과금도 좀 포함을 하는 건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중요한 질문인데 제가 아마 빠뜨린 것 같은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인프라 구축부터 상용 소프트웨어 설치, 또 블루프리즘 플랫폼 설치까지 다 한 번에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블루프리즘이 해줍니다. 그래서 블루프리즘 클라우드 라이센스만 구입을 하시면 그 애저에 대한 과금은 물론 뭐 MS SQL 비용, 또 서버 비용, OS 비용,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한 5분 정도 좀 남지 않아가지고 마지막 질문을 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질문도 아마 모든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그럼 발표에서도 좀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질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디지털 워커 도입으로 그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 자동화라든지 업무 프로세스를 조작할 수 없도록 외부 보안도 사실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안정성이라든지 보안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좀 잘 이 보안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네, 제가 보안에 대해서는 앞에 발표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그 사내에 구축하면은 가장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서비스의 스테빌리티, 예를 들면 그 PC 기반으로 RPA 플랫폼을 돌렸을 때 PC가 죽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보안 패치를 제때 못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온프레미스로 구축할 경우에는 RPA 룸을 구축하고 거기에다가 PC를 쌓아놓고 자물쇠로 걸어 잠궈서 물리적 보안을 하기도 하고 또 아예 접근할 수 네트워크로 접근이 불가하게 아예 아일랜드를 구축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는데요. 이제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운용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이제 불편한 점도 많이 있는데 저희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일반적인 그런 뭐 어떤 그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그 뭐 IPS나 이런 것들은 2중, 3중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아까 보여드린 그림처럼 블루 프리즘 클라우드, 그 고객의 데디케이트 되어 있는 리소스들에 들어가는 입구에 또 다단계의 그런 보안 관련된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고객의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와는 VPN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VPN은 뭐 이미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VPN을 누가 뚫고 들어온다고 잘 생각은 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VPN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운용에 이제 꼭꼭 걸어 잠그면 사실은 좀 안전한 것 같지만 너무 운영하기 불편하죠. 지금 이 PC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업무 프로세스 중에 실패한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편의성을 위해서는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보고 싶을 텐데, 모바일이나 아니면 뭐 집에 있는 PC로도 보고 싶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보안을 지키면서 이제 그걸 해주는 게 맞는지, 이제 이런 그 타협점을 찾아야 될 텐데요. 저희는 그 접근하는 목적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포트나 어떤 트래픽, 이런 것들을 그 정해서 규정에 따라 가지고 허용해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편의성과 보안을 모두 이제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업계 표준에 어긋나지 않게 아까 말씀드렸던 카드사의 그 산업 표준이라든지 보안 표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시고 블루 프리즘 클라우드를 사용하셔도 보안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거의 1시간이 지금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1시간 동안 질의응답까지 고생해주신 지사장님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블루 프리즘이 국내 좀 약간 후발 업체로서 시장에 들어오면서 블루 프리즘을 알리고 또 어떤 점에서 기존의 업체들과 다른지 이런 걸 알리는데 많은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충분히 전달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어떻게 보면 가장 생소한 분야인 자동화 플랫폼을 사스 형태로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데 이 사스 방식 자동화 플랫폼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실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추가적인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블루 프리즘 코리아에 연락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